전무송 배우님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83세,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말이지요. 그분의 삶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생 전체를 건 예술이었고 진심으로 관객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조차도 삶의 진실을 들려주던 사람, 그가 바로 전무송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작은 연극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대극장보다 컸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에도 진심이 녹아 있었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연극과 함께 살아온 전무송 배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왜 지금 이별이라는 막이 내려온 걸까요? 그가 남긴 이야기 중 가장 깊이 남는 건 63년 지기 이호재 배우와의 우정이었습니다. 그 둘은 세종문화회관의 두 극장에서 각자의 무대를 지키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연기했습니다. 각기 다른 작품, 다른 극장, 그러나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음을 느꼈던 두 사람. 세월의 무게마저 함께 나눈 그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거리 곳곳에 걸린 포스터들 속 전무송의 얼굴이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왜 이토록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 우리는 무대 위에서 수없이 만났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무대 밖에서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를 무대 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 6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아주 오랜 꿈 같기도 하고 순식간에 흘러간 장면 같기도 하다. 1962년 유치진 선생님의 아카데미 일기. 그때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보기로 약속했었다. 연극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무대를 밟으며 때로는 경쟁했고 더 자주 의지했다. 전무송은 나의 친구였고 동지였고 형제 같기도 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반을 넘게 함께 걸어왔다. 이젠 전화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말없이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호재야, 극장 앞에 내 얼굴이 붙어 있더라. 우리 다 늙었어, 그치? 하며 웃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나는 괜히 퉁명스러운 척 늙긴 뭐가 늙어 라며 받아쳤지만 그 말 속엔 우리가 나눈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늘 그렇게 먼저 전화했다. 늘 먼저 다가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 전화를 걸 수조차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더 파더였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 역을 맡아 딸 전연아와 함께 무대에 섰다. 기억과 현실이 뒤엉킨 그 세계 속에서 그는 고통받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애썼다. 그는 진심으로 그 역할을 살아냈다. 이제야 제대로 그 인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던 그의 말이 잊히질 않는다. 그는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을 투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헤매는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지금의 나와 겹쳐 보인다. 나는 퉁소소리라는 작품에서 늙은 최척을 맡았다. 바다 건너 떠돌던 인생, 그 끝없는 여정을 이끄는 이야기꾼이 되어 관객을 만난다. 고선웅 연출은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의 의도에 부응하고 싶어 매일같이 대사를 다듬고 감정을 조율했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올라와 보니 어딘가 허전하다. 저기 S시어터에서는 더 파더가 다시 올려지고 있건만 이제는 그 무대 위에 전무송이 없다. 그의 빈자리가 내 무대의 조명보다 더 짙게 느껴진다.
서로 무대를 번갈아 가며 쉬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는 말했다. 이번엔 너 하는 거 꼭 보러 갈게. 나는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뭘 와, 쉬어. 난 안 갈 거야. 술이나 한잔하지 뭐, 라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걸 안다. 그는 나의 무대를 보지 못했고, 나 또한 그의 마지막 무대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엔 수많은 무대가 있었지만 그중 몇몇 무대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고 그 마지막도 결국은 영영 이별이 되어버렸다. 그와 함께했던 햄릿도 생각난다.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같은 무대에 설 수는 없었다. 그는 선왕의 유령이었다. 무대 밖에서 우리는 늘 서로를 응원했지만 정작 그 작품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그는 점점 무대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가 정말로 유령처럼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포스터 속 그와 내 얼굴이 나란히 걸린 걸 보며 관객들은 이 둘이 함께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관객들 눈엔 우리가 여전히 함께 무대를 지키고 있다고 보이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젠 혼자라는 것을, 무대를 지키는 일이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와 함께했던 63년의 무게가 이제는 나 홀로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버렸다. 그는 늘 100점짜리 배우였다. 내가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는 늘 나를 끌고 다녔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가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이다. 연극이 무엇인지, 무대란 어떤 의미인지 그는 말하지 않고도 보여줬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관객에게 감정을 전하던 사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들려주던 배우. 그런 전무성이 나에게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누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본다. 내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다. 전무성이 호재도 늙었구나 하며 웃던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그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품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였고 배우였고 나의 가장 오랜 친구였던 사람. 그런 그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무대 위에 서 있다. 그와 함께했던 세월을 품고 오늘도 무대를 향해 한 발 내딛는다. 전무성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단순히 중후한 조연 혹은 아버지 같은 인물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수십 년을 무대와 브라운관에 바친 한 인간의 진심과 연기를 향한 절절한 헌신이 담겨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지 배우라는 직업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시대와 인물의 혼을 빌려 우리의 기억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새겨온 여정이었다. 2000년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그는 최승우라는 인물을 만났다. 견훤의 책사이자 뛰어난 지략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이 인물은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군주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침착하게 상황을 읽고 움직이던 그의 눈빛엔 단순한 연기를 넘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권모술수를 넘어서는 깊은 통찰이었고 또한 연약함 속에서도 빛나는 의지였다. 그러나 최승우는 끝내 비극을 피하지 못한다. 전무송은 그 몰락마저도 아름답게 연기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슬픔을 삼켰고 그의 눈빛에 담긴 체념과 아픔을 따라 울었다. 에서는 이혜민의 스승, 두두을로 다시 돌아온 전무송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다.
무인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와 도리와 생존 사이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인물. 한 걸음 물러선 위치에서 냉정하게 세상을 읽는 인물.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무거운 역사의 바람이 실려왔다. 사람들은 그가 사극의 적격이라는 말을 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아니, 그가 있기에 그 시대가 더욱 생생히 살아났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전무송은 언제나 고상하고 온화한 캐릭터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때로는 간사하고 비열한 인물을 연기하며 오히려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선과 악, 그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양면의 진실을 품은 인물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연함. 그게 바로 전무송이라는 배우의 진짜 무기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림이라는 캐릭터였다. 야비하고 잔인한, 그러나 어딘가 인간적인 결을 가진 인물. 그는 그런 복합적인 내면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관객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이 바로 전무송의 연기의 힘이었다. 그의 영위는 단지 시대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현대극 속에서도 그는 때로는 소시민, 때로는 가장으로서 다양한 얼굴을 선보였다. 특히나 아버지라는 상징적 위치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자식에게 무심한 듯하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지닌 아버지. 때론 어깨가 축 처진 채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때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소시민으로. 그가 연기한 아버지들은 실제 우리 곁에 존재하는 피와 살이 있는 인간들이었다. 의외로 그가 보여준 코믹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2002년 KBS 시트콤 동물원 사람들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대중 앞에 섰다. 까실하면서도 유쾌하고 얄미우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했다. 그 안에서도 그는 캐릭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람 냄새를 불어넣었다. 진지함과 웃음 사이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의 능력은 단지 연기력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